자,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움직임을 분석 예측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의 성공으로 본 장기 투자 전략 알아보고요.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 오후장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트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 효과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장중 2천선 안팎을 오르내리며 급등하던 코스피 지수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 국면을 거치며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26% 약보합세 보이며 1997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는데요. 오늘도 497억 원, 8거래일째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미국의 QE3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24% 강보합세 보이며 520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기관이 매도 물량을 대거 늘리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현재는 보합세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143억 원 매수하는 모습,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 하락폭을 보이며 장을 마감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에는 상승으로 반등 성공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원 50전 오른 1118원 5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0.84% 떨어지면서 13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포스코는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47% 강보합세 보이며 32만 2,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는 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는 약보합세, SK하이닉스는 0.44%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다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1%가량 빠지고 안랩도 2% 이상 빠지면서 12만 8,7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84%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세, LG디스플레이도 빨간불 펴면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들이 19일 예정된 대선 관련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안랩이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잘만테크도 4% 이상 빠지면서 3,950원에 미래산업 가장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10% 가까이 빠지면서 1,46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 발표로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유주는 연이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0.85% 빠졌고요. SOL도 0.91%, GS도 1% 이상 빠지면서 6만 8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카지노주가 중일 분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가 0.29%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GKL도 1.88% 상승하면서 29,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18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고용 관련주가 연이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윌비스가 14.91%, 에스코텍이 14.75%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사람인 NH도 14.95%로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진인프라 주가가 감자 결정 소식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현재 14.81% 빠지면서 920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인 DNA링크가 이민주 에이티넌 파트너스 회장의 지분 투자 소식에 상한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4.75% 상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를 연결하기 전에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요. 2000선을 좀 내준 채 지금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97포인트, 5포인트가 좀 넘게 빠져 있고요. 0.26%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여전히 1.41포인트가 올라 있습니다. 520포인트대를 지켜내면서 현재 장의 흐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체 Q3로 촉발된 증시의 상승세가 좀 너무 짧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좀 남긴 있습니다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발이 다 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으니까 좀 더 기대감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동섭 이사께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글로벌 전체 시장에 대한 분석, 폭넓은 시각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동섭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현재 이 갑작스러운 유가 급락에 대한 원인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유가 급락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거의 뭐 잠깐 사이에 한 4.4%가 맞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95불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좀 위험 자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는 뉴스는 비축류,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로존에서 이제 비축류를 방출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정도 루머에 4%대의 하락률을 보인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게 이제 새로운 상승을 하기 위해서 누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도 여러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안 가죠. 무게가 가벼워야 갑니다. 그럴 때는 항상 흔들었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아마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사실은 지금 자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찍고 올라왔고 21선 위에 있고 21선이 우상향으로 계속 트는 과정이라면 지금 일시적으로 눌러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터졌다 하면 아마도 조심해야 되지만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상황이 아니라 평균 거래량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 눌러서 물량을 받아가는 과정 속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눌렀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그 글로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일단 1차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지금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곳이 위험자산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그거로 본다면 지금 유가는 당연히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금 분쟁 가능성이 좀 계속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를 6개에서 7개 정도로 보유할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부분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미국의 대사가 중동에서 피격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그 중동 문제로 봤을 때는 유가는 급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눌렀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이것은 바로 회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한 4% 넘는 하락을 보인 국제유가 급락의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자, 아이폰 5 이 출시되면서 강풍이 예상보다 훨씬 거센 것 같습니다. 뭐 200만 대 이상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팔려나갔다고 하는데 별다른 혁신, 별다른 그 전에 보여줬던 대단하다라는 그런 점이 좀 미흡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무척이나 뜨거운데요. 자,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아이폰 5가 나온다 그랬을 때 시장은 뭐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크기 화면이 커졌다. 뭐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이다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뜨뜻미지근하지 않은 그런 어떤 대응이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그 하루 만에 200만 대 주문 물량이 지금 밀려들었다죠. 그 다음에 이 이후로 들어오는 것은 다음 달이나 배송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700불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삼성전자에는 악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 잘 견조하게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아이폰이 더 비중이 높아지고 더 많이 팔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로서는 아마도 주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애플의 그 700불 돌파는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 양적 완화 3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애플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애플이 추가적으로 그 판매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약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국내 삼성전자는 악영향이 좋을 수 있고 오히려 미국에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S&P 500에 그다음에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의 상승은 미국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국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승이 좀 빠른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애플이 자꾸 승승장구하면 우리나라도 부품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좀 가부적으로 필성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로서 주가를 약간 밀리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한테 좀 악영향이 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뒤처졌을 때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여타 종목에서 움직여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유가가 빠지는 바람에 사실 화학정유도 어저께 올라갔다 오늘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가가 다시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받아줄 종목이 생길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일단 유가가 다시 올릴 때까지 버텨줄 것 같고 유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내려오면서 애플의 영향을 피해가는 그런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심리선이 2,000포인트죠. 이거 지지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도주가 없습니다. 유가가 빠지면서 정유화학주가 약간 같이 밀렸고 삼성전자만 지금 버텨주는 삼성전자 좀 애플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은 상황이죠. 특허나 여러 가지로 매출 쪽으로 앞으로도 한 1분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영향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내려올 때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늘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눌림이 오히려 저점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점이 예상되는 시점은 지난번 금요일 날 갭상승 부분 195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현재 시장 흐름 그리고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어제 이어서 약간 약한 조정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가 다시 좀 무너지면서 1997포인트를 기록 중인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일단 기간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개인이 많이 매수하면서 52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금요일 날 어쨌든 미국발 양적 완화 3차 정책에 급등을 했고요. 외국인의 대거 매수로 인해서 어제도 외국인이 5천억을 샀습니다. 오늘은 사실 외국인이 그다지 많이 사는 모습은 아닙니다. 갭상에 대한 어떤 갭매우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유동성 랠리를 즐기는 장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운수장비, 외국인이 어쨌든 연초부터 가장 좋아했던 업종입니다. 오늘도 전기전자 330억, 운수장비 110억을 사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57억, 그리고 건설업 23억, 금융업종 29억.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 점은 다른 업종을 팔지 않고 같이 사준다는 점. 다만 내수주, 통신업종과 음식료품업은 각각 30억 원씩 지금 팔고 있다는 겁니다. 내수업종은 팔고 결국에 경기 민감주를 사고 있다는 거, 어쨌든 위험자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방증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어제도 계속 투신의 매물권에 상당히 지수가 외국인 5천억 매수에도 못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투신권에서 500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 쪽에서 물량은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프렘은 어제 매도가 나왔던 게 오늘은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차익 쪽으로 한 300억 정도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아침에 팔던 거를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그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코스닥이 147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피 188억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어쨌든 내일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엔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일본도 장기 침체에서 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해서 양적 완화를 일본에서도 쓰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그 얘기에 따라서 지수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갭상에 따른 갭매우기 과정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만약에 한 주 또 옵션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진행이 되면서 상승을 계단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기관 개인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외국인이요. 어제도 5천억 샀다. 매일 현물을 사줄 텐다. 이유는 묻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외국인이 현물을 사는 거는 오늘도 어제도 선물은 6천억 가까이 팔았단 말이죠. 근데 현물을 샀다. 의도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겐 선물로 어쨌든 해지를 감안할 수도 있지만 지수를 그렇게 상승을 많이 띄우지 않으면서 현물을 저가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우리 이미 사기에 늦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좀 꼭지가 단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하는 일단 개인의 태도가 사실 맞고요. 기관 펀드도 환매가 계속 나오고 어쨌든 우리도 차익 매물은 계속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일단 그냥 수급적으로만 봤었을 때 그 표현이 맞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일단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뭐 하락폭을 키운 밤사이 해외 증시였는데 루머도 있었고요. 일단 애플이 아이폰 5가 뭐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별로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사전 판매가 급증하면서 어쨌든 애플이 699불 종가로 최고가로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술주들이 이끌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보시면은 플렉스컴이라든지 이녹스, 인터플렉스 이런 아이폰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이 안 될 거지만 어쨌든 부품주들은 계속 성장성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은행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걸로 주말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기대를 했는데 그 소식이 그냥 아무것도 별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지나갔다는 점이 결국에 유럽에서도 차익 매물을 좀 가속화시킨 게 아닌가. 뉴욕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투자 심리에 악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뭐 큰 폭의 조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일 지금 시장을 짓누른 게 뭐냐면 어쨌든 QE3를 단행한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상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젯밤에 전략유 방출 결국에 유가 재고를 국가에서 미국에서 방출을 한다. 그런 루머가 들면서 유가가 뭐 100불 가까이 찍었던 게 95불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진료가 3%대 이상 급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상당히 부추겼었는데 장 막판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이 없다는 백악관의 발표로 결국에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사실 유가라는 게 2분기 70불 때까지 갔던 게 지금 다시 100불까지 올랐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거의 40% 50% 가까이 육박하게 올라갔고요. 금값이라든지 구리값 이런 원자재 값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파생 상품, 원재재라든지 주식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투기 세력들이 일단은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단계입니다. 유가가 결국엔 저는 120불까지 다시 연말까지 올라간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E3를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는 또 주식 상품과 다르게 레버리지가 엄청 크게 돼 있습니다.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정말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투기 세력이고요. 결국 원자재 시장이나 원자재 상품에는 투기 세력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본력이 어마어마한 외국계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따라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다시 조금 수그라들고 차익 매물이 나온
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리려고 이거를 유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내일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엔화 강세가 최근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일본 수출들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결국에는 일본에서도 통화정책을 쓰지 않을까. 내일입니다.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일본 중앙은행이 뱅크 재팬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쓰는 날인데 결국에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조금 턴할 수 있는,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 각 선진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거는 화폐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국이 자국의 화폐를 계속 절하시키면서 결국에는 자국을 경기 부양시키는,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좋지만은 않은 무역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바란다는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매매할 전략은 원자재, 정유주, 그리고 조선업종, 이런 업종으로 매매를, 오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눌림목은 분명히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도 오늘 따라잡는 것보다 눌림목 줄 때 사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날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고, 만약에 내일 하루 또 조정 나오면 좀 더 조정 매수, 분할 매수 하시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은 수익이 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가 적지만 저 외국인 매수에 사실 그렇게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금요일날 1조 거의 3천억을 쏟은 외국인이고요. 그 물량을 그렇게 손실 봐가면서, 지금 환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큰 한 차익도 아니고 한 손실이 오히려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빠져나갈 자금 아니니까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좀 상승을 하면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나중에 공매도로 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방을 보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게 매일매일 좀 체크를 저도 할 것이고요. 그것들이 바로 공매도로 쏟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유동성 랠리를 최소 한 달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미국 대선 때까지는 문제 없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매도 물량을 위해서 대차 잔고를 계속 해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산다, 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런 대차 잔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좀 저감해서 하시면서 수익을 지금 예전에 못 올린 수익들을 올리실 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대형주의 분할 매수를 박소영들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관심을 전환하자 정영훈 팀장은 펀드 환매에 따른 단기 조정 장세를 말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대형주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보유해라. 정재훈 실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인의 관심 업종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이 코덱스 레버리지, 박소영들이 비철금속 화학 금융주, 정영훈 팀장은 화학, 최희용 대리 은행, 정재훈 실장은 기계업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의 박소영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제조업 지표 부진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소폭 하락 마감을 하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미국 증시 하락으로 좀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천선 중심을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은 파리제 순매수에서 500억 원어치 정도의 좀 주식을 좀 사주고 있고요. 총상위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인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전기가스, 운수창고 등의 업종이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정밀, 기계, 철강, 금속 등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포스코, 기아차 등이 좀 내림세에 붙습니다. 특징주로는 최근 카카오톡의 게임센터가 오픈을 하면서 좀 가장 쉽고 많이들 하시는 게임인 애니팡이라는 그 게임의 효과로 인해서 YD 온라인의 주가가 지금 9거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진인프라는 감자 소식의 하한가, 그리고 비트컴퓨터는 이노피엔티 흡수합병 소식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이슈가 있는 만큼 코스닥에서는 대선 테마들 또 한 번 또 기승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 미국 양적 완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집중을 받으면서 코스닥의 약세를 보인 만큼 내일 코스닥의 상승세 여부를 또 한 번 또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또 매매를 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외국인의 순매수도 역시 중요하지만 펀드 환매와 이에 따른 또 투신권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자금 유출이 계속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 코스피 2,000선을 확실히 넘기는데 발목을 잡을지 말지가 여부가 결정이 좀 날 것 같긴 하진 저는 좀 상승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성장주의 배팅보다는 가치주로 좀 관심을 두시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관심 업종에서 비철금속과 화학, 금융주를 말씀하셨죠? 자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FOMC 모기지증권 매입대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 시행 결정이 났는데요. 지금 현재 초금리 상황은 15년 중반까지 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 무제한 채권 매입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좀 인해서 달러와의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주요 상품 가격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귀금속주와 비철금속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발생할 우려가 좀 높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레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회피수단의 귀금속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금연 등의 귀금속은 실수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의 수요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달러 약세 현상이 있는데도 그런 투자 매력도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좀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좀 하락하는 대신 이제 대체 자산인 금값이 한 4분기 온스당 한 1,890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중 제가 좀 선별해본 종목은 귀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최대 수혜로 볼 수 있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도 갖고 와봤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지금 세계 비철금속 생산량의 8%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업체이고요. 이번 달에 완공이 되는 잔재 처리 설비가 이제 4분기부터 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안으로 은 생산 능력도 지금 현재 2,000톤 정도에서 4,000톤 정도로 확대를 하는 설비 증설 작업으로 인해서 이익 성장에 좀 한몫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 또한 또 반영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외인의 매수세가 아직도 양호하고 있고 눌림목에서의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하반기 보유를 목표로 삼으신다면 좋은 투자 결과가 있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46만 8천 원까지는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좀 하단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46만 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5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단기간에 무섭게 올랐는데요. 자 고려아연에 대한 말씀을 동부증권 박소영 대리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 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망한 장기 투자 종목을 고를 수 있을지 미국의 기업 아마존의 예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실시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수혜 업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에 따른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중국 정부에 이어 미국 연준까지 무기한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방식의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 글로벌 증시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 맞는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 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단기보다 장기 접근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국의 기업 아마존의 예를 통해서 살펴봐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장기 보유를 하고 있어서 소위 주주들이 팔자를 고치게 되는 그런 좋은 주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어떤 특징을 있는지 투자자로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매출 성장을 해야 돼서
되는데 어떤 회사들은 그 신규 사업 매출이 잘 돼서 대박이 나고 또 어떤 회사들은 신규 사업이 실패해서 기존의 사업마저 위태롭게 되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보유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신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투자가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데요.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레포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기업 아마존에 관한 그 레포트인데요. 그 미국이 그 인터넷 붐이 일던 그 2000년 초반에 그 한 가정주택 그 주차장에서 인터넷 서점이 시작됐는데 이름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인터넷 서점이 되면서 그 인터넷 붐이 일던 시절 그 신화적인 존재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인터파크 같은 회사들과 그 주식시장에서 짝이 맺어지면서 간밤에 아마존이 오르면 인터파크도 그 다음날 오르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시작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선 뭐 뉴스도 잘 안 나오는 인터넷 서점으로 이제 전락했지만은 그 아마존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해서 지금 그 성장 스토리가 저희들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성장 비결에 대한 어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의 성공 비결은 그 회사의 핵심 자산을 잘 활용해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아마존은 세계 최초로 이제 인터넷 서점이 돼서 모든 회원들은 모였지만 이 회원들이라는 그 자산을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지금은 미국 인구의 한 3분의 1이 매월 방문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됐고 또 자신들의 어떤 물류센터 인프라를 개선해갖고 UPS나 FedEx에 이어서 미국 4위의 물류회사가 되는 그런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막강한 쇼핑몰을 만들고 나자 그 핵심 고객들 층을 이용해서 또 디지털 콘텐츠를 팔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 또 디지털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회사가 태블릿 PC를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만들어 팔겠냐 싶겠지만 그 2011년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량이 400만 대 수준인데 이 아마존의 판매량이 390만 대 수준으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사로서 그 제조회사를 거의 맞먹는 그 글로벌 제조회사와 맞먹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한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었냐면 사람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세상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지만 자신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런 그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쟁력들을 잘 가지고 또 이런 핵심 경쟁력을 잘 그 신규 사업 진출에 활용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갈 만한 좋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발 유동성 랠리가 시작되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런 원화 강세 수혜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미국이 그 3차 양적 완화를 하고 유럽도 양적 완화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원달러 환율이 5개월의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18원 수준까지 살짝 반등했습니다만 그 좀 전만 해도 그 5개월 최저치인 1115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렇게 또 최근엔 또 한국 신용 등급도 올라갔기 때문에 또 그 경제 지표도 전망이 좋고 해서 원화 저평가 형상이 어떤 해소되는 과정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여행 오기도 쉽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해외 여행으로 가기도 쉽기 때문에 그 여행과 레저 쪽에 큰 수혜가 되고요. 또 내수 관련 업종들은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달러 환율이 또 이제 급락을 계속 시장이 좋아지면 급락을 하게 되면 중산층까지도 이제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좋고요.
최근에 또 여행업 관련해서는 센카쿠 열도하고 그 중국어로는 조어도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지금 그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어떤 반발이 일본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요. 그래서 그 중국 여행객들은 통상 홍콩하고 마카오를 과반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일본 순이 되는데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여행객들이 아마 그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여행이 되면서 그 여행업에 대한 그 수혜가 늘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그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이 그 수익률에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오늘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QE3에 따른 주식시장 대응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QE3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고 투자 심리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도 또 유동성도 계속 공급될 것이라고 보여서 시장은 아무래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향후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소진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냈는데도 경기 회복 속도가 낮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클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돈을 이렇게 많이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일단 상당히 유동성이 풀려 있는 장세고요. 유동성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좋은, 그리고 이번 특히 QE3는 장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계획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QE1 때하고 QE2 때를 비교해 보면은 정책의 실시하고 종료할 때까지 주가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QE1 같은 경우에는 S&P 500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32% 올랐고, QE2 때는 16%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었는데요. 비율로 올랐었는데, 비중이 이제 QE1, QE2, 오퍼레이션 1차, 오퍼레이션 2차로 가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좀 약해지면서 안 좋은 모습,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QE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기대되는 유동성 공급량이 1조 달러를 넘기 때문에 QE1에 맞먹는 수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들 펀드에 많이들 매물대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 환매 같은 것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가 많이 되면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방송에도 나왔듯이 금이나 이런 원자재 시장이 좋은데요. 원유나 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 가장 문제되고 있는 거는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중국 경기는 아무래도 10월 중순이 넘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결국 210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일 2.14%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2078포인트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오늘 중국 본토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0.7%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글로벌 양적 완화 기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 기조를 완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이 증시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등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판매 가격이 7개월 내 최저치에 나타났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연구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보았을 경우 8월 쉽게 대형 상장 부동산 기업들의 부동산 판매 가격은 전월 대비 1.7%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신저가를 갱신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을 좀 나타낼 것이나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수산물 도매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수산물 가격의 안정세는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폭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산물 도매 가격의 하락분이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양적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중국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란 부담감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2100선 강하게 돌파 시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2100선을 지지해 줄 줄 알았었는데 2100선이 무너지면서 심리적인 투매 물량들이 좀 더 출현할 수 있다는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가운데 계속적인 하락 압력이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소식을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이 10시 40분가량 됐습니다. 오전장을 슬슬 정리하고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은 어떤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예, 키워드로 하방 경직성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QE3 막상 발표 후에 며칠간 좀 지루한 장세로 실망감을 현재 좀 표현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QE3에 대한 효과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정책이겠죠. 지난번 1, 2차 때처럼 공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지수대에서는 큰 폭의 하락은 좀 나오기 힘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신다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빠질 때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처럼 조그만 호재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 힘이 분명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업종별 순환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날 매수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요. 지수는 고요한 가운데 업종별로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날 동반 상승에 이어서 다음날은 화학주, 은행주의 상승이 좀 돋보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의 하락과 IT의 소폭 상승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에 따른 매수 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형주의 순환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2100선까지는 순환매에 따른 일정 부분의 상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3분기 실적 기대감이나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군이 아니라면은 적절히 물을 타서 빠져나온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 확보해놓은 현금으로는 3분기 실적이 가능한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외인의 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외인의 매수 강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이제 매수 강도가 시장의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고무적인 부분은 어제 미국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평년 같은 경우라면은 어제 같은 지표라고 한다면은 한 2%대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지표인데 일단 글로벌 증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나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돈이 풀린다는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현재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지수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좀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지수가 좀 밀릴 때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편이 투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속적인 그 외인의 매수에 의해 가지고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워낙 강세 수혜 업종으로는 전통적으로 뭐 해운 업종과 항공 업종, 여행 업종, 음식료 업종 등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금융 업종과 정유 업종을 추천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원화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신용등급 상승 호재에 더해서 최근까지 주가 상승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았던 점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간 한 2년 동안 금융주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를 때 못 오르고 빠질 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타 업종에 비해서 차트보다 훨씬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좀 공격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약세로 또 유가 상승과 원가 부담 감소가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시행으로 투기 자금 등이 원유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정유업체의 이익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워낙 강세를 제외하고도 여행업종이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타 업종에 비해서 좀 괜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져있는 금융, 정유 등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키워드로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후장에 관심 둘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예, 뭐 워낙 강세도 있고요. 실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투어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투어로 준비했습니다. 예, 올해는 추석 연휴 해외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33.1%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는 여행업종의 성수기인 만큼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죠. 이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들의 수익률 역시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투어가 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2012년도 3분기 패키지 여행객 수를 보게 되면요. 4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6.3% 정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6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업황은 경기 좀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좀 전진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이후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차트 역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석 특수까지 껴 있어서요. 아마도 9월 한 달, 10월 초까지는 우상향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말씀하십시오.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요. 매수가는 54,900원, 목표가는 61,500원, 손절가는 52,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54,900원, 목표가는 61,500원, 손절가는 52,2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중공 모멘텀 관련해서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날 휴비치를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자 휴비치 흐름이 조금 그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당 부분 회복은 되고 있는데 오늘 5.43% 일단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휴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휴비치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휴비치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동안 QE3에 대해 가지고 대형주의 공격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좀 종목이 빠져 있었었는데요. 역시나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약간의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그런 흐름만 전개가 된다면은 오늘장처럼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 중에 마찬가지로 한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가 가장 좀 유망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하신다면은 장기 보유하셔도 좋을 종목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02-3153-2610번으로 참여 신청 가능하시고요. 자 저희 출발 징수와이드 블로그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